양민혁 선수가 이제 지난해에 토트넘으로 네. 이적을 했잖아요. 이적을 하면서 계약 조건에 뭐가 있었냐? 강원에 유소년 팀이 있죠, 유스팀. 강릉 제일고가 있는데 우리 유스팀 선수들도 유럽 축구, 잉글랜드 축구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라는 계약 조건을 넣었나봐. 네네네. 여기에 강릉 제일고 선수들 플러스 다른 고등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5명을 추가하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그 5명에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포함된 거예요. 강원하고 이제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강릉 제1고등학교 선수들만 가는 게 맞는 거죠.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인 거니까. 네네. 그 외 타 지역에 5명 추가하기로 했다. 이게 그것도 제가 선택해서 그러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넣은 자체가 문제다. 네. 이건 강원이 선수 잘 키워서 토트넘 보낸 건데 왜 타 지역 선수들이 들어가냐? 단백질러 커피맛 파우치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와, 그것도 무려 달순의 특가입니다. 패키지가 바뀌었네요. 원래는 요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거야. 아니 너무 길다. 조금 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네. 요러면 어떠냐?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있잖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봐요. 진짜 신기합니다. 또 나와. 그 믹스 같이 돼 이렇게 있네. 나와 그냥. 여기 나와요. 이 단백질러 커피맛 파우치 새롭게 나왔으니까 단백질, 마그네슘, 카페인으로 깔끔하게 충전을 네. 원하신다. 이런 분들 다 돼 있고요. 포만감을 가진 오트밀로 만들어가지고요. 든든한 포만감. 그 다음에 풍족한 영양, 훌륭한 간식 대용입니다. 요것도 주는 거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안에 같이 들어있다. 네, 요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쉐이커가 들어가 있어요. 쉐이커까지. 요 안에 쉐이커볼이 있어가지고 잘 섞여요. 달순의 특가. 언제나 진짜 이건 진심으로 최저가입니다. 단백질러 파우치 30포가 무려 21% 할인된 원래는 42,000원인데 33,000원이고요. 단백질러 파우치 50포 들어가 있는 게 무려 36% 할인입니다. 세죠? 7만원인데 45,000원이고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신 부모님 혹은 주위 분들에게 선물 보내시라고 저희가 싱컨바이 정기 배송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배송의 편리함과 추가 할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기 배송 2회차부터는 결제 금액이 1%씩 추가 할인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회차, 3회차 그 다음 계속하면 계속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1%, 2%. 네. 2회차 하면 1%, 3회차는 2%. 요게 약간 저 100회차 하면 100%. 그건 아니죠.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네. 난리 난다. 이 이슈는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한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예. 자,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토트넘의 그 유스팀 선수들이 연수를 가는데 거기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들인데. 자, 그게 지금 바로 오늘 4시자로 연합뉴스에서 취재된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양민혁 선수가 이제 지난해에 토트넘으로 네. 이적을 했잖아요. 이적을 하면서 계약 조건에 뭐가 있었냐? 강원에 유소년 팀이 있죠, 유스팀. 강릉 제일고가 있는데 네. 우리 양민혁 선수 그거 갔잖아.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 가서 우리도 뭐 이적료 받기도 했지만 우리 유스팀 선수들도 유럽 축구, 잉글랜드 축구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라는 계약 조건을 넣었나봐. 네네네. 그러니까 강릉 제일고 선수들을 그러면 토트넘 캠프에 가서 뭐 훈련도 같이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젠가 양민혁 선수가 후배들 뭐 이렇게 뭐 사주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 용돈도 해주고. 네네네. 그 사진까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럴까 아마. 그런데 당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에 강릉 제일고 선수들 플러스 다른 고등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5명을 추가하기로 했었대요. 그렇게 처음에 그 계약 조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5명에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포함된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좀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 측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라서 간 게 아니라 잘해요, 축구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 아들이 그 전국 5명을 뽑았는데 거기 포함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이 논란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원하고 이제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강원과 토트넘이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강릉 제1고등학교 선수들만 가는 게 맞는 거죠.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인 거니까. 네네. 그 외 타 지역에 5명 추가하기로 했다. 이게 그것도 제가 선택해서 그러기로 했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들어간 자체가 물론 들어간 예.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이건 구단과 구단이 간 거니까 사실은 만약에 대표가 그걸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강원 대표로 그렇죠. 한 거지 예. 개인 김병주로 협상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 오케이. 이것도 맞는 얘기네. 어떻게 패널은 어떻게 생각해? 뭐 기준만 명확하게 있다면 문제는 아니죠. 기준만 근데 명확하게 그 있다면? 기준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게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강원이 얘기를 하겠죠. 구단은 일단 저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라 그 5명도 보내기로 해서 거의 는 그쵸.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물어봤나봐요. 그랬더니 사실 선발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명확하게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명확한 것을 납득할 이유를 못 된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저럴 때는 페이퍼 같은 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뭐 점수표라던가. 그렇죠. 점수표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국대 감독 할 때도 점수표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표 같은. 왜냐하면 저 되게 큰 일이잖아. 음. 저거를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어. 가고 싶어 그쵸, 하는 그쵸. 선수들이. 예. 그럼 누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괜찮아. 그쵸. 이랬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확하게 사실은 뭐 아들이라고 해서 기준에 돼도 안 되는 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에서 그걸 통과했다. 정말 그 5명이 뽑힐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게 딱 정확하다, 명확하다. 그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케이.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보통은 이제 좀 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들을 이제 포함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이제 약간은 좀 이런 이제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두 분 얘기 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바로 떠가지고 바로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바로 물어봤는데 지금 두 번째 되게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넣은 자체가 문제다. 이건 강원이 선수 잘 키워서 토트넘 보낸 건데 왜 타 지역 선수들이 들어가냐? 이것도 논리 구조가 문제 이상하다라는 거고, 패너가 얘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만 명확하다면 그건 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다. 근데 아직 그렇죠.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저는 패너가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는 하나 하고 싶어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 거 있어. 자기 상임위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 네. 그런데 그게 내 부동산하고 겹쳐 있어. 이거를 법안을 내면 부동산이 폭등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이해관계가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 선의야. 나 이거 기준이 있었어. 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신이 낸 입법 때문에 당신의 재산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게 합니다.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걸 치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접을 봅니다. 회사에서. 내가 면접관이야. 근데 누가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제 아들도 그냥 여기 회사 친구예요. 나는 그냥 면접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볼 때는 나 이 자리는 빠질게요. 나 다른 사람들을 면접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를 회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해관계를 충돌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부적절한 조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아들을 거기 껴가지고 보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어쨌든 두 분이 얘기한 것들은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넘어갈지. 이게 약간 자기 권한에 대한 남용으로의 문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는 되게 또, 왜냐하면 지난번 좀 충돌도 있었잖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